자, 이번 시간에 문제 255페이지 52번부터 봐봅시다. 자, 1세대가 국내 고가주택인 1주택을 1년 6개월 보유하고 양도했을 때 양도 차익 계산을 옳은 걸 물어봤죠. 자, 1세대. 1주택이지만, 비과세 대상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금의 계산을 별도로 하죠. 그래서 이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금의 계산에 있어서 차익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해서 소득금을 구하는데, 자, 비과세 대상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 9억 초과분 해서만 과세가 되니까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이라는 식을 별도로 하죠. 특별공제액도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이라는 식을 별도로 산정하죠. 그래서 9억 쪽은 값하고 9억 1,000원 쪽하는 의뢰 관계를 생각하면서 52번은 1년 6개월 보유를 했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고가주택에서 계산을 따로 하는 것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 계산을 별도로 하죠. 그러므로 이 양도 차익을 물어봤기 때문에 일반 양도 차익으로 산정하면 되죠. 그래서 양도가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양도 차익이 됩니다. 곱하기 분모 분자를 하지를 않죠. 그래서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53번 한번 정리하면 더 정리되는데, 양도가액이 10억이고 필요경비가 7억인 고가주택을 양도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2년 보유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 경우와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로 나눴을 때 양도차를 한번 각각 한번 계산하라 그랬죠. 그래서 53번 문제는 고가주택에 대해서 그래서 비과세 요건이 충족한 가하고 요건이 충족 나로 이렇게 구분해서, 그럼 비과세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양도 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를 차감해서 양도가액이 10억이죠. 10억에서 필요경비가 7억에 대해서는 양도 차익에 있어서 10억 마이너스 7억은 기본식이죠. 이럴 때 가의 경우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죠.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그렇지 않는 경우를 구분했으니까 비과세 요건은 비과세액은 계산할 필요는 없는데 9억 초과만 과세가 되기 때문에 곱하기 양도가액 10억분의 10억 마이너스 9억씩을 별도로 해서 3억의 10분의 1이니까 3천만 원이 양도 차익이 되고, 그러나 비과세 요건에 충돌이 아니할 경우에 대해서는 곱하기 분모 분자를 하지 않죠. 그래서 3억 원이 양도 차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분모 분자를 하냐 안 하냐의 관계를 명확히 숙지를 하셔야겠어. 비과세 요건 충족될 경우는 3천만 원, 그래야 할 경우는 3억 원이 되겠죠. 54번. 양도 소득 금액을 한번 계산을 그랬죠. 그래서 실가가 지금가 1억 2천이고 필요미가 1억으로 줬는데 4년 보유 등기된 토지였죠. 그래서 54번은 양도소득금액 소득금액은 다시 해서
양도 차익,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감해서 소득 금액이 나오죠. 그럴 때 지금 양도하는 게 토지죠. 그래서 4년 보유, 4년 보유한 등기된 토지를 팔았죠. 팔았을 때 양도 소득 금액은 먼저 양도 차익 계산해야겠죠. 양도 차익은 양도가액이 1억 2천. 자, 2천. 자, 마이너스 필요 경비가 자, 1억으로 하라고 그랬죠. 1억. 1억. 자, 그래서 양도 차익이 지금 2천만 원이 나오죠. 2천만 원. 여기에 특별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양도 소득 금액이 되니까 특별 공제는 양도 차익. 자, 이 양도 차익을 한 번 더 쓰는 거죠. 뭐 2천만 원 써도 되지만은 1억 2천. 1억 2천. 자, 마이너스 1억. 1억. 자, 1억에 자, 4년 보유한 등기된 토지가 되니까 특별 공제 받을 수가 있죠. 특별 요건은 토건 쌈이 좋아요. 그래서 자, 4년 보유한 등기된 땅이니까 특별 공제율이 적용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토지에 대해서는 자, 등기된 땅은 매년 3%씩 늘어서 자, 10년 이상은 30%가 되니까 4년 보유니까 9구단에 3단, 3, 4, 12, 12%가 특별 공제율이 되겠죠. 고반 금액이 특별 공제액으로서 당연히 양도 차익은 2천만 원. 2천만 원 마이너스 특별 공제 2천만 원에 12%니까 240만 원. 자, 그래서 240만 원이 특별 공제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산정한 금액이 자, 1,760만 원. 60만 원이 자, 양도소득 금액이 된다. 뭐 이런 정도 계산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금액 과정. 자, 다음에 55번. 자, 물음이 나열한 자산의 중에 합산할 수 없는 걸 한번 찾아오라 그랬죠. 자, 우리 양도소득 금액의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양도소득 금액, 금액에 대한 구분 계산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 자산별로 구분해서 특별 공제를 산정하니까 구분 계산이 이루어지는데 이 구분에 있어서는 세 덩어리 구분이 이루어집니다. 세 덩어리. 자, 그래서 첫째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 세 번째 덩어리의 구분 계산에 1번, 2번, 4번과 3번과 5번으로 구분 계산해서 1번은 토지 또는 건물, 2번 부동산의 권리, 4번 기타 자산, 3번 주식, 자, 5번은 파생상품. 에 대한 구분 계산이 이루어지죠. 따라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덩어리별로 구분 계산이 이루어지죠. 그러므로 결손금이 발생한 때도 덩어리별로 통산하지 저는 덩어리가 다른 경우는 통산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55번 문제는 자, 이런 구분 계산을 할 때 자, 합산할 수 없는 거. 그러면 덩어리를 합산을 하니까 자, 1번 토지, 자, 2번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 3번 주권상장 법인의 주식, 4번에 특정 이용 회용권 기타 자산, 5번에 사고친 영업권 기타 자산이죠. 그러므로 토지라든가 부동산의 권리라든가 자, 특정 주식이라든가 사고친 영업권은 한 부동산 덩어리에 속하죠. 근데 주식은 덩어리가 다르니까 주식하고는 합산하지를 않으면서 3번이 답이 되는 거면서 구분 계산의 의미에서 혹시 지문으로 나왔을 때도 토지하고 건물 파는지 토지 주식을 파는지 아니면 토지 파생상권을 파는지
주식과 파생을 파는 이렇게 구분 계산이 이루어진 거에 틀을 정리가 돼야 되죠. 다음에 56번. 다음 같은 주택을 팔았을 때, 자, 양도소득 금액을 한번 계산하라고 그랬죠. 자, 56번 문제도, 자, 양도소득 금액을 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 요건이 된다면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 자, 얼마 주고 팔았냐면은 12억에 팔았죠. 그러므로 고가주택의 양도란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자, 1세대 1주택인데 보유기간을 보니까 2003년에 취득한 것이 2016년에 팔았으니까 뭐 3년은 넘었고 물론 10년도 넘었죠. 단순히 산정봐도 그랬을 때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인가 물었으니까 소득 금액은, 자, 이건 양도차익 마이너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서 적용하는데, 자, 비과세에 대해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자, 양도 10억에 팔았죠. 그래서 한번 다시 계산식을 따로 하죠. 양분의 양 마이너스 9억, 자, 곱하기 양분의 양 마이너스 9억씩을 따로 하죠. 자, 그래서 자, 양도 차익부터 계산을 하면 양도가액이 12억이죠. 자, 12억 마이너스 필요 경비가, 그러면 실실거리면 자양강정이 뭐니까 취득의 실질 거래가액이 8억 원, 8억 원, 기타 양도비와 자본출이 3천만 원 나오니까 필요 경비가 8,300이 되겠죠. 8,300이 되겠다. 자, 그래서 자, 이 양도 차익의 곱하기, 자, 여기 뭐 12억에 팔았으니까 12억 분의 12억 마이너스 9억씩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특별공제는 양도 차익의 증가. 예. 자, 우리가 특별공제를 적용해서 계산을 따로 하니까 뭐 식을 한번 그대로 세어보면은 1억 2천 마이너스 8,300 네, 곱하기 공제율을 적용하죠. 뭐 공제율은, 자, 과세되는, 자, 1세 1주택의 고가주택이 되니까 24에서 80%짜리죠. 그러므로 10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80%가 특별공제율이 되는 겁니다. 특별공제율. 자, 예, 곱하기 계산을 좀 또 따로 하죠. 자, 그래서 12억 분의 12억 마이너스 9억 식을 따로 하죠. 자, 그래서 자, 양도 차익을 한번 산정하면 9,250만 원이 나오겠다. 50만 원. 자, 그러면 이제 특별 공제를 계산하면 7,400만 원이 나오겠다. 7,400이 나오죠. 자, 그래서 양도 소득 금액은 9,250에서 7,200을 빼면 되겠죠. 7,400을 빼니까 1,850. 50만 원이 양도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 산시간 이유는 뭐냐면, 자,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자, 9억 초과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장기의 특별공제액도 9억 초과선 계산을 하는데, 비과세에서는 제외되는 고가주택, 즉 1세대 1주택이란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공제율 24에서 80%짜리로서 10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80%가 적용이 돼서 특별공제의 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걸 조금 단순히 보면요, 요 80%를 자, 가로 곱하기죠. 그러면 자, 곱하기에서 가로 똑같고 곱하기 같죠. 그럼 80%는 다르기 때문에 9,250만 원의 80% 금액이 7,400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9,250만 원의 80%가 7,400이 되는 겁니다.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소득금액으로 시계 논리를 한번 활용할 수가 있죠. 자, 다음 57번. 자, 잠깐 봐보세요. 양도소득금액을 구했다면 이제 양도소득 과세표준. 표준을 구하는데 과세표준은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해서 과세표준을 구하는데 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과표와 퇴직소득 과세표준과는 구분해서 계산이 되어진다. 구분. 자, 그래서 양도소득은 분류가세 소득세가 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는 않죠. 그래서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의 과세표준과 구분해서 계산이 되는데 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인적공제의 성격으로 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적용되는 걸 기본공제라고 한다. 그래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되기 때문에 장기별 특별공제하고 혼동해서 안 되겠죠. 자, 특별공제는 요건이 좀 토건 쌈이 좋아요. 이가 요건이지만 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자, 기본공제는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포인트는 뭐냐? 소득별로 적용하는데 그 법률이 정한 소득별이 3구분이 되어 있다. 소득별이 3구분. 그래서 1번, 2번, 4번 소득과 3번 소득, 5번 소득으로 이렇게 소득별로 구분해서 각각 연 250만 원, 연 250만 원이 적용되는 걸 기본공제라고 하는데 250만 원 기억을 잘하죠. 하지만 여기서의 포인트는 각각은 이렇게 소득별로 각각이지 자산별로 각각이다. 소득별로 각각이지 자산별로 각각이 아니다. 양도 자산별 하면은 1번 따로 2번 따로 250이 아니라 이렇게 소득별로 3구분 소득별로 각각 연 250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덩어리는 미등기가 있으니까 기본공제라 할지라도 미등기 양도자산은 자 기본공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 기본공제는 연 250이 되기 때문에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250이 적용이 되는 데서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차로 적용되니까 팔 때마다 250이 아니라 연 250의 의미 과세 기간을 의미하겠죠.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과세 기간 이런 연에 250이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에 과세 연도를 달려서 팔면은 250 기본 또 받을 수가 있지만 과세기간 연회에서는 이게 덩어리별로 250만 받게 돼서 기본공제 우리가 연 최대 가능액은 750이 되는 겁니다. 덩어리가 세 덩어리니까. 그래서 2016년 또 개정 숙지 하셔야겠죠. 파생상품이 대상으로 이렇게 신설이 됐으니까 그 구분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57번 이제 문제가 좀 정리되는데 장기부의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같이 묶고 있죠. 옳은 거. 자, 1번 비과세 대상서 제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고가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특별공제와 기본공제가 적용한 그럼요. 자, 특별공제에 대한 적용 요건에 따라 제외되는 것이 미등기, 기본공제도 미등기에 대해서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과세장 자산 모두에 대하여 특별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아니죠. 특별공제는 토건 쌈이 좋아요.
내 기본공제는 모든 양도 자산에 적용이 되겠죠. 세 덩어리가 1, 2, 3, 4가 다 보이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은 보유기간이 3년 하나여 특별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특별공제는 토건 쌈이 좋아요 그랬죠. 3년 이상. 그래서 4번 당해년도에 양도연도에 여러 개의 양도이 있다 하더라도 대상은 각각에 대해 특별 기본공제다. 자, 우리가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각각이지만 특별공제는 양도 자산별로 각각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공제는 물건별에 적용하는 물적공제고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구분해서 하나의 인적공제의 성격을 지닌 겁니다. 다시 한번 특별공제는 양도 물건 자산별로서는 물적공제의 성격이라면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상구분되지만 인적공제로 적용되는 게 기본공제입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특별공제는 양도 가액의 공제를 곱하여 틀렸죠. 특별공제는 양도 차익의 공제를 곱해서 적용하고 기본공제는 양도 차익의 일정이 아니죠. 양도 소득 금액에서 일정액을 적용하는 게 그것도 250이죠. 기본공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만 옳은 설명. 자, 58번. 양도소득 과세 표준.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한번 찾자. 양도소득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의 과세를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두 번째, 양도소득 과세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 표준. 미등기 양도사는 기본공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공제를 적용할 때 양도소득 금액에 감면소득이 만약 있다면은 감면소득 이외의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그 양도소득 금액 중에서는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차로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5번 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토지 건물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토지 건물의 각각 소득별 연 250 적용한다. 자, 소득별로 각각 연 250은 맞죠. 그런데 토지라든가 건물은 한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각각이 적용이 안 되죠. 토지 건물에서 연 250밖에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은 각각 기본공제가 적용이 아니죠. 한 덩어리 의미가 되죠. 그래서 5번이 틀렸죠. 59번. 자, 토지와 건물 시 파생상품을 양도한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액은 얼마인가 물었죠. 자, 지금 자료가 토지와 건물 팔았죠. 뭐 토지, 건물 팔았고 과세네. 자, 주식을 팔았고 파생상품을 팔았죠. 그러면 덩어리가 세 덩어리 의미가 되니까 기본공제는 세 덩어리 연 250이니까 7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750만 원이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액이 되는 겁니다. 덩어리 세 덩어리 다 구분되죠. 자료가 토지하고 건물을 팔고 주식을 팔고 파생 상품을 팔았죠. 그래서 세 덩어리로 구분되는 우리가 대상소득이죠. 그래서 750이 되겠다. 자, 60번.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한번 계산해봐라. 취득가액은 실가로 계산 양수시가고 토지는 등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는 총 정리하는 의미에서 과세 표준을 한번 계산을 보고 그랬죠. 그래서 양도세 계산에 있어서 양도 차익. 지금 번호가 60번이죠. 양도 차익을 구한 다음에 양도 소득 금액을 구하고 양도 소득 과세 표준을 한번 계산해 봐서
과세 표준이 얼마나 나온지를 물었죠. 자, 그러면 양도 차익은 양도서 필요는 차감하는데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니까 자, 기준 시가가 나왔다지로 실가로 해야 됩니다. 실거리면 자양강정에 먹으니까 뭐 양도가액의 실이 얼마냐면 5억. 5억. 자, 그럼 필요응비 취득가액의 실이 얼마냐면 자, 3억 원. 자, 3억이 되겠다. 자, 그러면서 실거리면 자양강장제를 먹어야 되니까 자, 자본적 지출액이 2천, 양도비가 500에서 2,500이 되겠죠. 2,500이 되겠다. 그래서 자, 물론 가로친다면은 자, 플러스가 되겠죠. 양도가에서 필요경비에서 양도 차익이 얼마 나오냐면 1억 7,500이 나왔다. 자, 1억 7,500만 원이 나오죠. 이제는 양도 소득 금액은 자, 1억 7,500. 500에 대해서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빼죠. 장기 특별공제건 토건 쌈이 좋아요인데 지금 자, 등기된 토지를 팔았죠. 자, 그런데 보유기간이 자, 2003년도에 취득, 2016년에 팔았으니까 10년 훨씬 넘었죠. 그러면은 3년 이상이 되니까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특별공제는 자, 양도 차익 1억 7,500 곱하기 특별공제는 등기된 토지니까 10년 이상이니까 30%짜리가 되겠다. 그래서 양도 소득 금액은 1억 7,500에 자, 30% 금액을 뺀 금액이니까 1억 2,200. 자, 1억 2,250만 원이 되겠다. 50만 원. 그럼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구하겠죠. 과세 표준은 양도소득 금액 1억 2천, 자, 1억 2,250만 원. 마이너스 등기된 토지니까 기본공제 250만 원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1억 2천만 원이 과세 표준에 해당이 되어진 겁니다. 1억 2천만 원이 되겠다. 그래서 가장 또 기본적인 양도소득 차익 구하고 양도소득 금액 구하고 과세 표준 구하는 과정에 일반적으로 공부하시는 계산이니까 좀 힘들었는데 차속과 특기를 살려라 그 틀에서 계산을 좀 하고 있어야겠죠. 다음 61번. 자, 이제 내용전 좀 핵심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이제 과세 표준을 구했다면은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해야 납부세액을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산출세액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구하죠. 자, 그럴 때 양도소득세율의 구조는 차등비례세율 구조와 초과 누진세율 구조, 즉 막대 그래프하고 계단 그래프가 있는데 양도세율은 막대 그래프도 적용되고 계단 그래프도 있죠. 그럴 때 양도현행 계단 그래프는 6에서 38%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있고 16에서 48%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가 있다는 거 16서 48%짜리도 올해 신설된 거니까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은 6에서 38% 누진세율과 16서 48%
누진세율 구분도 좀 하고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런 양도소득 세율은 양도 지금 자산이 1번 토지건물 팔 때, 2번 부동산의 관한 권리를 팔 때, 자, 3번 주식을 팔 때, 4번 자, 기타 자산을 팔 때, 자, 5번 파생 상품을 팔 때 세율로 구분돼서 양도소득세율은 양도 자산이 뭔지, 그래서 토지, 건물, 부동산의 권리를 팔 때는 보유기간에 따라 3구분이 되죠.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6에서 38% 초과 누진세율,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은 40% 비례세율, 1년 미만인 것은 50% 비례세율이 적용이 되죠. 자, 그런데 토지 건물 중에 주택을 양도한다거나 부동산은 권리에 있어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구분되는데 두 구분이 돼서 보유기간 1년 이상이면 6에서 38% 누진세율, 1년 미만이면 40% 비례세율로 구분이 되니까 일반 부동산을 파는 경우인지 주택을 파는 경우인지 구분해야겠죠. 그러면서 1년 이상이면 누진, 1년 미만이면 40% 비례세율이 되는데 더욱더 꼭 기억할 거, 이 주택에 대한 세율은 주택수, 1주택의 양도인지 2주택의 양도인지 주택수하고는 무관하다는 거. 다주택 양도를 할지라도 1년 미만이면 40%, 1년 이상은 누진세율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택의 수에 무관하다는 거.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16에서 48%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고, 미등기 양도 자산인 경우는 70%의 비례세율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에 있어서는 지정지역 내 투기적인 내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누진세율 적용 대상에서 10%를 할증한다는 거. 자, 그건 일반적 할증이 아니라 지정적, 투기적 내에 있는 3주택 이상입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10% 할증이 된다는 거. 그리고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비례세율로 10%, 중소기업은 10%, 대주주는 제외가 되죠. 그 다음에 20%짜리, 30%짜리, 중소외주식으로 보유기간 1년 미만짜리는 30, 나머지는 20,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 관계없이 6에서 38%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고,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20% 비례세율이 적용되는데,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요 20%에 75%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75%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파생상품에서는 75%를 줄이니까 5%가 2016년에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설규정 의미도 해서 75% 감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의 탄력실이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은 이런 양도소득 세율에 있어서 자, 토지건물 보유기간을 따지죠. 그러므로 보유기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보유기간 하면 당연히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인데 요 취득일에 외외가 있더라. 외외 상속받은 자산과 이월과세 규정에 있어서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이 해당 선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이월과세 규정은 증여한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특히 상속받은 자산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되는데 양도소득 세율의 보유기간 산정입니다. 다른 규정 아닙니다. 세율 적용 시 상속받은 자산에서는 보유기간 산정에 외외가 있습니다. 피상속인 돌아가신 날부터 기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양도소득 세율은 우리 2016년도 27회에 대비하면서 출제될 거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면 세율 좀 구분하면서 유형적으로 정리를 하셔야겠죠. 그러면 이제 61번 문제부터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리죠. 61번. 자, 양도소득 세율에 연결했는데 옳은 걸 한번 찾아라. 비사업용 토지는 70% 아니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16에서 48% 누진세율.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골프 회원권은 골프용 기타 자산 보유기간 관계없이 역시 초과 누진세율 6에서 38%. 다음에 1년 미만인 해당한 주택이죠. 주택은 1년 미만이면은 40% 비례세율. 보유기간 1년, 2년 미만인 분양권은 부동산은 권리니까 1년, 2년 미만이니까 40% 비례. 정확하죠?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70%가 되겠죠. 7자니까 미등기 양도자산 7자죠. 그래서 70% 이렇게 정리하라고 했죠. 62번. 자, 과세 표준이 1,000만 원. 과표가 1,000만 원일 경우에 세율 크기가 어떠냐 물어봤죠. 그 말은 이 초과 누진세율 6에서 38이든 16에서 48%든 초과 누진세율은 계단 그래프잖아요. 그 계단이 자, 이 5계단으로서 1200 이하 4600, 8800으로 구분이 돼서 자, 그 단계에 따라서 6%, 15%, 24, 16, 그다음에 자, 당연히 25, 그래서 35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 건데 그래서 계단 그래프 형태에서 정해서 과표가 1,000만 원, 1,000만 원은 1,200 이하죠. 그러면 첫 번째 칸이 적용된 걸 확인해야겠죠. 그러면 자, 각 62번에 2번에 자, 가에 적용된 세율은 3년 미만 보유한 미등기. 미등기는 70% 비례세율이다. 보유에는 관계없이 70%. 6개월 보유한 건물. 그러면 나의 경우는 6개월 보유한 건물이니까 50% 비례세율. 다음에 자, 다는 1년 6개월 보유한 1년 6개월 보유한 분양권이 되기 때문에 40% 비례세율. 다음에 9개월 보유한 골프 회원권. 자, 달아. 자, 9개월 보유한 골프 회원권은 6에서 38%짜리인데 과표가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이니까 이 1,200 이하는 6%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1,200 이하는. 다음에 마는
2년 6개월 전세권 부동산 권리가 되기 때문에 6에서 38%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과표가 1,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역시 6%가 적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질문 크기를 그랬죠. 크기니까 70이 가장 크죠. 70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50이 크고 그 다음에 40이 크겠죠. 그 다음에 라고 많은 이꼬르가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가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다, 그 다음에 라가 되는데 라고 많은 이꼬르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셀 크기를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할 수가 있죠. 63번. 자,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적용할 경우에 설명과 3주택 이상의 설명이죠. 자, 첫째 실가율 온다. 그럼요. 특별공제 적용되고 기본공제는 과거 아닙니다. 지금 현행입니다. 3주택 다주택 양도자를 할지라도 실가 적용이 되고 특별공제 됩니다. 기본공제 됩니다. 1년 미만이면 40%짜리입니다. 주택수와 무관하라고 그랬습니다. 5번에 지정지역 안에 있는 소재한 경우는 초과 누진세율에 20% 더한 세율 할증세율은 10%지 20%가 아니어서 5번이 틀렸다. 64번 봐보죠. 자, 양도소득세에서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과 관련이 없는 걸 한번 찾자. 우리가 양도세를 규정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 예를 들어서 일종의 비과세 적용할 때 보유기간 112 범죄신고, 보유기간 2년 이상에서 적용이 되죠. 보유는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에 실지 거래가 기준, 실가 적용은요, 보유기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답이 나왔죠? 다음에 우리가 배우자의 2월 과세에 대해서도 증여받은 자산을 5년 내 팔았을 때 2월 과세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특별공제도 상대로 자, 토건쌈이 좋아요. 보유기간 3년 이상을 요건이 있어야겠죠. 다음에 세율은 당연히 보유기간에 따라 부동산 등은 세율이 달라지죠. 부동산이라면 일반적으로 1년 미만이면 50, 1년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초과 누진, 단 주택은 1년 미만이면 40, 1년 이상이면 초과 누진세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소 세율 관련 문제 몇 개 정리해 봤지만 그 규정된 또 개정된 내용도 있으니까 숙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정리하죠. 수고하셨습니다.